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과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한국에는 눈이 높다, 귀가 밝다, 같이 신체 부위를 활용한 수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세 가지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신체 부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 이게 무겁다 하죠. 그리고 스스로 뿌듯하거나 자랑스러울 때 이걸 으쓱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망스럽거나 몸에 기운이 빠질 때 이게 축 처진다고 하죠. 정답은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어깨죠. 이처럼 어깨라는 부위로 다양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어깨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어깨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일상에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어깨 질환 중에서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는 몸통과 팔을 이어주는 관절로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어깨는 360도로 움직이는 유일한 관절인데요. 이렇게 가동 범위가 넓은 만큼 부상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완골과 견갑골, 쇄골 이 세 개의 뼈가 관절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도 있습니다. 이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손상되거나 파열이 되면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과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피부에 질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피부 질환도 엄청 다양하죠? 그런데 명확한 진단 없이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닙니다. 이처럼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도 같은 어깨 질환이지만 치료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질환을 판단해서 나 오십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어깨는 문제가 생기면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벗는 일 등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면 대수롭게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통증이 나타날까요? 회전근개에 속하는 4개의 힘줄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통증과 더불어 근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증상은 제가 4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통증입니다. 너무 당연한 증상이죠. 어깨 쪽에 통증이 발생되면서 점차 그 정도가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날개 쪽지와 윗팔의 바깥쪽이 아프게 됩니다. 특히 120도에서 160도 사이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며 일단 팔을 어느 정도 올리면 마지막에 팔을 올리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팔을 올릴 수는 있지만 내릴 때 힘이 없거나 통증으로 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드랍암 사인이라고 합니다. 둘째, 어깨와 팔의 움직임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아무래도 어깨 힘줄이 손상됐기 때문에 관절이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고 그 범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셋째는 마찰음입니다.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손상된 힘줄이 마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삐걱거린다거나 미세한 마찰음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통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있을 때보다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어깨가 너무 아프다 보니 통증 있는 어깨 쪽으로 돌아 눕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이런 통증은 활동을 많이 하는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손상된 힘줄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거나 파열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오십견이랑 비슷하다고 하니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원인도 있지만 외상성 원인의 비중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어깨에 지나친 충격이 가해져서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회전근개 파열로 내원해 주시는 젊은 분들도 많으니 나랑은 상관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전층 파열은 파열의 크기를 기준으로 1cm 미만의 경우 소파열, 1에서 3cm 사이를 중파열, 3에서 5cm 사이를 대파열,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로 분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염이나 어깨마비 등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파열이라고 하면 수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 파열처럼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견갑골을 안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면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분 파열이지만 파열 정도가 심하거나 완전 파열이 된 경우라면 수술적 방법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 파열이며 힘줄 조직이 손실되어 봉합조차 어렵고 관절염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원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저희 송나라병원과 함께 어깨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송나라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